손주들을 돌보는 시간은 남편을 잃은 후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이건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이 정말 힘들다. 처음에는 도움이 고마웠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 숨 쉴 공간이 없다. 엄마, 저희 왔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머님의 사랑은 감사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 저희도 성장할 기회가 필요해요. 30년간 교사로 평생 어머니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걸까? 내 자리는 어디? 당신이 찾는 그 자리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박미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 부끄럽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실 것 같아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겐 늘 행복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 제 자신도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남편과 함께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도 다니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1년 후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학교에 가던 일상이 사라지고 함께 저녁을 먹던 남편도 없어진 집은 너무 적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출장을 가게 됐는데 지연이가 아이들 둘 다 돌보기 힘들어해요. 혹시 며칠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전화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드디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8살 태민이와 5살 하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태민이가 묻자 제 마음은 이미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기도 힘들었는데,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집을 청소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오랜만에 느끼는 충실함이었어요. 현우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종종 아들네 집에 들러 손주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주시니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역할은 단순한 도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서 말했죠. 어머니, 언제든 오셔도 돼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있는 시간이 좋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점차 저는 아들네 집에 더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주들을 돌보는 것만 도왔지만 차츰 집안일에도 관여하게 됐습니다. 태민이의 학원 스케줄을 제가 관리하고 하은이의 옷도 제가 골라주고 심지어 냉장고 속 음식까지 제가 채우기 시작했죠. 남편이 떠난 후 텅 빈 제 집보다 생기 넘치는 아들네 집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미리 연락도 없이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 태민이랑 하은이는 어디 있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태민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하은이는 낮잠 자고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그래? 난 간식 좀 가져왔는데. 그나저나 아이들 간식은 챙겨줬니?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떨어졌던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은 후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내가 며느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도와주니까 며느리가 친구도 만나고 여유가 생긴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고 종종 오늘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주들이 너무 좋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이제 내 자리는 아들네 집이야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소라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소라는 작은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데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오빠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면서요? 우리 집에는 왜 안 오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태민이랑 하은이가 아직 어렸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니. 소라의 표정이 씁쓸해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요. 우리 집에는 사위도 있고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가끔은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돕고 너희는 아직 아이도 없잖아. 그리고 난 한가하면 너희 집에도 가고 싶지만 태민이랑 하은이가 할머니를 필요로 하니까. 소라는 한숨을 쉬더니 날카롭게 말했어요. 엄마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아니라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뿐인가 보네요. 엄마는 아빠 돌아가신 후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손주들에게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게 정말 건강한 걸까요? 그 말은 저에게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난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있을 뿐이야. 엄마 오빠네 집에 매일 가서 냉장고까지 정리하는 건 도움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건 간섭이에요. 언니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오빠가 말했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도 저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집안일 도와주고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그게 뭐가 문제니? 소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고 소라는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라와의 대화 후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여전히 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직접 말해주면 되지. 내가 왜 물러나야 하지? 아이들은 날 좋아하는데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아들네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딘가 눈치를 보게 됐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에는 일부러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제안하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면 고마워할 거야라는 생각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 지연이가 외출한 사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안을 정리하던 중 며느리의 서랍에서 일기장 같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사실 제가 서랍을 연 것은 며느리의 옷을 정리해 넣으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일기장을 발견한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봐선 안 돼라는 생각과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이 충돌했어요. 결국 호기심이 이겼고 저는 조심스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솔직한 감정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과도한 간섭이 정말 힘들다. 처음에는 도움이 고마웠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 숨 쉴 공간이 없다. 아이들 교육 방식에도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내가 해놓은 일도 자기 방식대로 다시 하신다.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만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데 며느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니요. 저는 급히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후였어요. 그날 저녁 현우와 지연이 함께 귀가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 순간 참았던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니? 내가 도와주는 게 부담스러워? 아들 현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일기장 이야기는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딸과 나눈 대화를 언급했어요. 소라가 그러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서 왜 직접 말해주지 않았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결국 며느리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어머님의 사랑과 도움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가끔은 저희 가정에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머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면 저희는 부모로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도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성장할 기회가 필요해요. 물론 어머니의 도움은 정말 감사하지만 모든 것을 어머니 방식대로 하시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어요. 알았다.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가 필요 없구나. 나도 이제 안 올게. 아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사랑했는데 왜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배신감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누군가와 함께였으니까요. 퇴직 후에도 남편이 있어 외롭지 않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아들네 가족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문득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떠올렸어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장시켰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어떤가요? 손주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들 내외의 불편함을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요?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나? 그날 아침, 딸 소라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오빠한테 전화 받고 너무 걱정돼서 왔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있었어. 소라는 들어와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오빠가 엄마가 갑자기 화나서 나가셨다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일기장을 본 것,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소라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돕는 것이 엄마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아니에요. 엄마 자신의 삶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니? 내 삶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 너희가 내 전부인데. 소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훌륭한 교사였어요. 수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셨고 많은 취미와 재능도 있으셨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오직 가족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니까. 그 말은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잊어버렸던 걸까요? 소라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오빠네 집에 매일 가시는 것은 손주들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건강한 방식이 아니에요. 엄마도 힘들고 오빠네 가족도 숨막혀하고.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된 것은 제 자신의 외로움과 상실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네 집에도 못 가고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소라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의 자리는 엄마가 행복한 곳이에요. 가족들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자신의 삶을 찾아보세요. 예전에 좋아하셨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은 제게 작은 희망에 불씨를 심어 주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한때는 제 자신만의 삶이 있었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등산을 즐기고 도예 수업도 들었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네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자식들에게만 매달렸던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는 어떡하지? 소라가 미소 지었어요. 물론 만나셔야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미리 약속하고 방문하시고 그들의 생활 방식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세요. 그래야 엄마도 행복하고 우리도 진정으로 엄마를 존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천천히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말처럼 제가 잊고 있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무작정 아들네 집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해서일까? 아니면 내 외로움 때문일까? 일주일 동안 저는 아들네 집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무척 보고 싶었지만 저와 그들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남편이 떠난 후로는 발길을 끊었었죠. 도서관에서 책을 몇 권 빌려 읽기 시작했고 문득 예전에 참여했던 독서 모임이 생각났어요. 용기를 내어 도서관 게시판에 붙은 독서 모임 공지를 확인하고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 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 중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60대 여성도 2명 있었는데 그분들과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자식들에게 매달렸다가 갈등을 겪은 후 지금은
자원봉사와 취미 활동으로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독서 모임을 마치고 나오며 도서관 게시판에서 또 다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동화 구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죠.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면접이라 해봐야 간단한 대화였는데 담당자는 제가 오랜 교사 경험이 있다는 것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간씩만 와주시면 됩니다. 지역 내 소외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예요. 처음 봉사를 시작한 날, 낯선 아이들 앞에서 약간 긴장했지만 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자 마치 교실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오랜만에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 자녀나 손주가 아닌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 때문에요. 봉사활동과 독서 모임으로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제 생각에 지평을 넓혀주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가슴 한구석에는 태민이와 하은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열흘째 되는 날,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민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작정 달려가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도 태민이 많이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할머니가 찾아갈까? 네. 그리고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태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토요일에 찾아갈게. 하은이한테도 인사해 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긴장됐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토요일에 잠깐 찾아가도 될까? 태민이가 그림 상 받았다고 보여주고 싶대. 아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당연하죠. 저희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 하지만 이제는 많이 생각해봤어. 토요일에 이야기 더 나눠보자.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손주들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과자와 옷이 아니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과 태민이의 수상을 축하하는 작은 메달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물로 부담을 주기보다는 의미 있는 선물을 고르려고 노력했어요. 아들네 집 앞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민이가 뛰어나와 저를 안았어요. 그 뒤로 하은이도 쭈뼛쭈뼛 나왔고 며느리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민이의 그림을 보며 칭찬해 주었고 하은이와는 제가 가져온 그림책을 함께 읽었어요.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나누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어. 그리고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요? 어머님께 딱 맞는 활동 같아요. 교사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맞아. 오랜만에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희도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큰 위안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제가 아들네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정은 제가 제 자신의 삶을 살 때 자연스레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소라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바쁜가? 현우가 물었습니다. 응,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쁘다더라. 이번 주말에 소란에도 한번 찾아갈 생각이야. 어머님, 소라 언니네도 자주 가세요? 저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은 예전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궁금함에서 나온 질문으로 들렸어요. 사실 소란에는 잘 안 갔었어.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만나는 거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이 필요해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대화는 저에게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저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가족 관계는 필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평소 같았으면 제가 바로 부엌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점심 준비 도와줄까?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님이 안 계신 동안 태민이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머님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서요. 함께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대신 며느리와 함께 협력하며 요리했어요. 며느리의 방식도 존중하면서
제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함께 하는 요리가 훨씬 즐겁고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에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그렇게 나가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사실 너희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과하게 개입했던 것 같아. 남편이 떠난 후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 빈자리를 너희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미숙했어요. 어머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직접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불만만 쌓아두고 서로 솔직하지 못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무 손주들에게만 매달린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내 삶도 찾아가면서 가끔 너희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우가 밝게 웃었어요. 좋아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만나는 게 항상 기쁘거든요. 다만 서로 조금 더 공간을 존중하면서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다가 저는 약속한 시간이 되자 일어났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오늘 독서 모임이 있거든. 태민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더 놀다 가세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이의 부탁에 모지겨 계획을 변경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도 태민이랑 더 놀고 싶지만 오늘은 약속이 있어. 다음에 또 올게. 그때 더 재미있게 놀자. 아들과 며느리는 제 변화를 눈치챈 듯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태미나 할머니도 약속이 있으시니까 이해해야지. 다음에 또 오시면 되잖아. 문 앞에서 현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조만간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소란에도 함께요. 그거 좋겠다. 언제 할지 단톡방에 올려줘. 내가 요즘 일정이 좀 있어서. 이 말을 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가족을 위해 언제든 시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일정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들네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기뻤고, 무엇보다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는 할머니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 딸 소란에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아들네만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딸과의 관계도 더 돈독히 하고 싶었습니다. 소라에게 전화해서 방문 시간을 약속하고 간단한 과일만 들고 찾아갔어요. 소라와 사위 준호는 제가 오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어제 오빠네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편안했어.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소라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밝아 보이세요. 사위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전에는 항상 오빠네 이야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어머님 자신이 이야기를 하시니 듣는 저희도 더 즐거워요.
소란의 집에서의 시간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딸네 집에 가도 늘 아들네 집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 독서 모임과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라의 일과 준호의 취미에 대해서도 많이 물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가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하나씩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고 있어. 요즘은 복지관 봉사가 재미있더라.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그런지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회사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정보 드릴게요. 정말 어떤 프로그램인데? 은퇴하신 분들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교사 출신 분들은 교육 관련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직 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 고마워, 준호야. 소라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이런 제안에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고 하셨을 텐데 그랬겠지? 나도 내가 많이 변한 것 같다.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너무 한 곳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 남편이 떠난 후 내 삶도 끝난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던 거지. 딸네 집에서 돌아온 후 저는 준호가 알려준 프로그램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인생이 모작은 은퇴자들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방과 후 교실, 선생님이나 학습 멘토,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는 마음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간의 교사 경력을 적으면서 처음으로 그 시간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은퇴한 교사라는 정체성이 허전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미자 선생님의 풍부한 경험이 저희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참석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이죠.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확인했는데 화요일은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날이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복지관의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새로운 도전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안주했을 텐데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화요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에게 제안한 역할은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습 멘토였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각 3시간씩 멘토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됩니다. 제가 망설이자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부담스러우시면 한 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천천히 적응하시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네, 일단 한 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첫 교단에 섰을 때의 느낌이 떠올랐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가 제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이 뿌듯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정말요? 어떤 일이에요?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학습 멘토를 하게 됐어. 일단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해 보려고. 아들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잘 됐네요. 많이 어려우실까 걱정도 되지만 어머니라면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학습 멘토링을 그리고 2번 복지관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중학생 수민이는 제게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걸까요? 수민이가 어느 날 좌절감에 빠져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민아, 공부는 방법이 중요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너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우리 함께 내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보자. 30년간의 교사 경험을 살려 수민이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었고, 몇 주 후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수학 시험에서 20점이나 올랐어요. 수민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제 손주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저는 멘토링 횟수를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단에 섰을 때와는 또 다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우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요. 소란에도 오고 어머니도 오세요. 그래, 좋아. 내가 뭐 준비할까?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제가 모든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배려해 주고 있었어요. 사실 멘토링과 봉사활동으로 몸이 좀 피곤했는데 이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주말에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소란에 가족이 와 있었어요. 태민이와 하은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보자 반가워 뛰어왔고 소라와 준호도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걸 다 너희가 준비한 거니?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이번엔 저희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항상 저희를 위해 음식을 해주셨으니까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어요. 현우는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있다고 했고, 소라는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요즘 수민이라는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몇 주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어. 처음엔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공부 계획도 세우고, 제가 말하는 동안 가족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경청해 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들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제안 드릴 게 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은 할머니의 날로 정하고 모두 어머니 집에 모이는 건 어떨까요? 내 집에 소라가 거들었어요. 네, 엄마. 항상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는데 이제는 저희가 엄마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제안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집은 그동안 제게 외로움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이 모이는 따뜻한 장소가 될 수 있다니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그래, 좋구나. 하지만 내가 모든 음식을 준비하진 않을 거야. 다 같이 준비하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내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내 자리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을 정리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취향대로 꾸며놓은 아늑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고, 책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화분들도 몇 개 들여놓아 생기가 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란의 가족이 도착했고, 이어서 현운의 가족이 왔어요. 태민이와 하은이는 할머니 집이 낯설었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은 뭐예요? 태민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할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이 아이들이 할머니 제자들이었지. 와,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선생님이었어요? 멋있다. 하은이도 제 책장을 구경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준비한 점심 식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각자 음식을 가져왔고, 함께 테이블을 차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어요. 식사 후에는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제가 모아둔 옛 앨범도 구경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 처음 보는 건데
아버님과 함께 찍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앨범을 보며 물었어요. 응,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그때는 젊고 행복했지. 아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행복해 보이세요? 요즘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행복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가족도 있고 멘토링하는 아이들도 있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날이 있는데 할머니도 와주세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내 부모님이 가시는 거 아니니? 엄마 아빠도 오시지만 할머니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요즘 다른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 주신 데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손주가 되었다니 얼마나 큰 변화인지요. 그래, 할머니가 꼭 할게. 고마워, 태민아.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 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외로움의 공간이 아닌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오늘은 수민이와 함께 중간고사 준비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수민이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혼자서 문제집을 풀어봤는데 80점을 맞았어요. 정말, 수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 선생님이 무척 기쁘네. 그날 멘토링을 마치고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훌륭하세요. 혹시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교육 멘토단 프로그램의 리더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모여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께서 경험을 살려 다른 멘토분들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도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관장님은 프로그램 계획서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멘토들과 회의를 하고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때로는 멘토링 시연도 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책임이 큰 역할이었지만 제 경험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맡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 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오늘 복지관에서 시니어 교육 멘토단 리더를 맡아달라고 제안받았어. 은퇴한 선생님들이 모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그 선생님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와, 정말요? 축하드려요, 엄마. 엄마한테 딱 맞는 일 같아요. 교장 선생님처럼 되시는 거네요. 소라의 축하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이라 설레네. 다음으로 아들 현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현우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일이 생겼네요. 가족들의 응원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좋아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보다는 그리움과 감사함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없이도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음 날은 태민이의 학교교 가족 소개 날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민이는 제가 오자 반갑게 달려와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할머니, 여기에요. 저 곧 발표해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이 차례로 가족을 소개했고 마침내 태민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 아빠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셔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세요. 태민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제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 할머니예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어른들도 가르치세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에게 할머니라는 역할로만 인식되길 바랐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일, 제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발표가 끝나고 교실 밖으로 나가자 현우와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태민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응, 들었어. 정말 감동이었어. 며느리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님이 요즘 하시는 일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녀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머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예전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오실 때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죠. 대신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어머니 몰래 불평했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 현우야. 나도 미안해. 너무 외로워서. 너희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니까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달라지시니 저희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 대화는 저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내가 변하니 주변도 변했고, 그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게 변했습니다. 시니어 교육 멘토단은 20명의 은퇴 교사들이 참여하는 큰 프로그램으로 성장했고, 복지관에서는 저를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주었어요. 일주일에 3번 멘토링과 봉사활동을 하고 2번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충실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어요. 이제는 할머니의 날이 정착되어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제 집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두 각자 음식을 가져오고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그날만큼은 태민이와 하은이가 제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기도 해요. 물론 이제는 아이들의 부모가 동의한 상황에서 제가 즐겁게 해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니 더 이상의 부담이나 갈등은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는 각자의 삶에서 바쁘지만 이제는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서로의 소식을 나눕니다. 저도 그들을 방문할 때는 미리 약속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가끔 며느리가 제 조언을 구할 때면 기쁘게 응하지만 항상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너희가 결정하는 게 중요해라고 덧붙이곤 합니다. 지난주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난 수민이가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러 왔어요. 1년 전 만났을 때는 자신감 없던 아이가 이제는 장래에 희망도 생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인데 각자의 삶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한 분은 손뜨개 공방을 열었고 또 한 분은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계셨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여전히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그 상실감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 남겨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 자신을 새롭게 해 발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라고 말하곤 해요. 그러면 어디선가 그래, 당신은 언제나 잘할 수 있어. 라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리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녀의 집도 손주들 곁도 물론 제 자리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독서 모임에서 책을, 토론할 때, 봉사활동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그 모든 곳이 내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은퇴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고, 저도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자리, 자신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 은퇴 후의 정체성 혼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공감되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내 자리는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